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 시진핑의 역대급 자충수에 중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중국 내의 모든 사교육들은 금지시되었는데요. 이 지침에 따라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체육, 문화, 예술, 과학기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인 이른바 학과류를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는 일괄적으로 비영리기구로 등록해야 하고 사교육 업체의 신규 등록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업체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고 기존 업체들은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사실상 온라인 교육 업체들을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라 다름없죠. 공산당답게 유예기간 뭐 그런 건 개나 주고 하루아침에 생긴 법안에 중국 사교육 시장 자체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중국의 교육업체들은 대략 1,200억 달러, 132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하루아침에 인체에 신비당한 거죠. 실제로 중국 교육기업인 가오투의 주가는 6개월 만에 98%나 폭락했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요. 이들 기업은 100%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내수시장 업체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당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를 빅테크 길들이기 정도로 인식했지만 에듀테크 기업 규제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기업은 물론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시진핑을 위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죠. 국격 살살 녹는다. 사실상 중국 당국의 이러한 규제 조치들이 중국 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자해적 행위이지만 그보다 공산당의 안위를 우선시함으로써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시진핑은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면서까지 사교육을 금지시키는 막무가내 짓을 벌이고 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 그리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바닥까지 떨어진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홍콩의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사교육 원천 금지 조치는 중국 공산당이 담론과 이념을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몇 년 사이 방과 후 사교육에서 공산주의 사상 주입을 막고 자체적인 담론이 구축됐다며 이는 국가의 의도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정말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주려는 의도였다면 왜 중국 정부는 초등학교의 영어 기말고사 실시를 막으면서도 시진핑의 사회주의 사상은 필수적으로 가르치라고 지침을 내렸을까요? 그저 배움의 기회를 박탈해 세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교육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이번 조치가 특별히 사교육 분야를 겨냥한 게 아니라 교육체계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애초에 사교육비나 숙제부담, 출생률 이런 건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배움의 수준이 하향 편준화됨에 따른 국민의 우민화입니다. 국민이 이성적으로 똑똑해지며 다스리기 어려워지죠. 독재국가 국민들이 멍청한 경우가 많은데 그게 우민화 교육 때문입니다. 중국의 자수성가 재벌들이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일이 자꾸 발생하니 중국 공산당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똑똑해지니까 저항을 하기 시작한다는 걸. 이제부터 저항할 수 있는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고로 가뜩이나 무식한 중국인들은 더 무식해질 것이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지배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정말 사교육 금지가 평등을 추구하고 높은 사교육비를 없애기 위함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도 학생 시력을 보호해야 한다는 유치한 핑계를 대며 30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시진핑은 중국인들이 그저 멍청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듣다 보니 시진핑이 잘하고 있는 건가 싶습니다.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는 사교육 업체들이 하나의 또 다른 세력으로 형성되면서 중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공산당식 이념이 아닌 또 다른 개념을 주입해줄 수도 있고 이와 함께 거대 자본의 영향력이 중국 공산당의 권위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의 가장 큰 착각은 자신들이 명령하면 국민들은 고분고분 다 잘 받아들일 것이라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 정책의 역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그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을 폭력적 언어와 행위로 또 단속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에 대한 억압은 날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중국 매체 관찰자망 주피 출신인 언론인 마첸주는 지난 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부가 교육기업들의 사교육 서비스를 중단시킨다 해도 중국인들은 다음 달이면 각종 개인 사교육 양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도 노골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적지 않습니다. 한 네티즌은 부자들은 지금도 월 4만 위안 700만 원씩 주고 가정교사를 고용하지만
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결국 강사의 질이 불투명한 교육암시장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피라미드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 엘리트 교육을 누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싼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글을 쓰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비해졌을 것 같은데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의 한 고급 가정부 파견 회사는 칭화대 졸업생 A씨의 이력서를 공개하며 자기가 2016년부터 줄곧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모로 일해왔다면서 희망 월급으로 35,000위안 약 610만원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작 사교육은 금지시키고 고위직 관리 자식들은 해외로 유학 보내거나 과외 선생을 가정부로 둔갑해 거금을 들여 쓰고 있는 것이죠. 국가 정권이 국민들을 정치와 국정에 관심 가지지 않는 우민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은 시진핑의 핵심 정책입니다. 독재 정권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 철저한 언론 통제, 교육의 의도적인 하향 편준화, 역사 왜곡 등을 가행합니다. 우민화 정책의 주된 목적은 권위주의 정부의 용이한 통치를 위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나 비판을 틀어막기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그런 비판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멍청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미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으로 반지성주의적 모습을 보여줬으며 문화대혁명에서 홍위병을 동원하여 지식인 인텔리 계급을 탄압하면서 퇴출 위기에 놓였던 자신의 입지를 다시 구축했죠. 그 덕에 중국은 100년을 퇴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역시 그렇게 하고 싶나 봅니다. 공공연하게 제2의 마오쩌둥이 되겠다고 하는데요. 공산당 100주년 창당 기념식에서 마오쩌둥과 똑같은 회색 중산복을 입고 등장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이란 제2의 100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7년간 종신 집권한 마오쩌둥의 향수를 연신 자극하며 자신을 제2의 마오로 규정하려는 뜻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걷는 것도, 손 흔드는 것도, 뒷짐지는 것도 모두 마오쩌둥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 정치 싱크탱크 폴리시메트로는 시진핑이 1인 독재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2의 문화대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징후들이 넘쳐나는데요. 국가주석 3년인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추석을 다졌고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영수칭호를 부여받았으며 역시 마오에 이어 자신의 이름을 딴 시진핑 사상을 국가 지도 이념으로 헌법 서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마오쩌둥 따라잡기는 결국 중국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듯 과거 사례를 보며 알 수 있는데요.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퇴진의 압박을 받았고 이에 중국 전체의 내분을 일으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화대혁명이죠. 마오 사상에 쩌든 멍청한 청년들은 류샤오치와 덩샤오핑을 표적으로 삼았고 신격화된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탄 이들은 교수, 예술가, 학자, 과학자, 의사 등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을 끌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공개 처벌하는가 하면 심지어 핵미사일을 만드는 로켓 과학자들까지 반동 지식인으로 몰아서 두들겨 패고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또한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 동안 자국의 문화를 자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자멸시킨 전례 없는 뻘짓을 했습니다.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를 거쳐 정상적인 중국인, 똑똑한 중국인들은 모두 죽고 없으니 지금 중국인들이 왜 저렇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홍위병들의 후예라 그런지 중국인들은 같은 아시아인이라 하기 창피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에서 성인 남녀 7, 8명이 뒤엉켜 싸우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우리 속 고릴라들은 사람이 집단으로 싸우는 모습을 처음 봤다며 저녁에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흉내까지 냈다고 전했습니다. 고릴라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또한 매너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데 경악스러운 중국 뷔페 영상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베트남, 태국 등 해외 호텔 뷔페에서 찍힌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에는 음식을 다 붓기도 전에 맨손으로 음식을 담는 모습, 새우를 접시로 긁어 모아서 3층까지 쌓아 옮기는 모습을 보며 미개 그 자체입니다. 중국의 탁구 대표팀 선수가 워차오라는 욕설을 경기 내내 사용해 중국인들의 부족한 인성을 전 세계에 드러내기도 했죠.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당시 상황을 보면 기쁨의 표요, 놀랄만한 상황일 때, 의지를 다질 때 쓸 수 있는 말이라 욕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뭔 개소리야! 이제 중국인들을 만나면 얘기해줘야겠습니다. 내가 널 만나서 기쁘고 놀랍다. 중국어는 워차오. 시진핑 기쁘고 놀랍다. 시진핑 워차오. 역사는 돌고 돕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의 결과로 중국은 수많은 문화재와 인재들을 잃었으며 100년의 과거로 퇴보했습니다. 시진핑의 결말은 오히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엑스맨 시진핑의 오만함에 중산층의 몰락과 당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각지에서 소수민족 독립과 함께 중국은 여러 개로 쪼개질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진핑이가 잘하고 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